쉴 틈 없이 움직이는 가상자산 시장, 태양 전문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드립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코인 시장도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진단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오를지 내릴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이 이제 비트코인을 제도권에 넣으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요. 이 개인들은 가격을 보고 있고 또 월스트리트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돈은 항상 준비된 쪽으로 먼저 흘렀고요.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좀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만약 내일 아침 뉴스에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공식 전략 자산으로 인정했습니다라고 뉴스가 나온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때 사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뉴스가 나오고 사는 게 아니라 뉴스가 나오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암호화폐 법안 중에 하나인 클라리티 법안 통과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죠. 이 백악관은 미국 이제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을 목표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독립기념일이 어떤 날이죠? 바로 미국이 새로운 시작을 선언한 날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미국은 지금 디지털 금융시대의 새로운 시작도 선언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법안을 좀 단순한 법안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비트코인 역사가 17년이 되었고요. 27년 동안 손에 꼽을 정도로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을 보십시오. 개인 투자들은 비트코인이 오를까요? 이더리움이 갈까요? 이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제도권 안에 넣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죠. 생각의 크기 자체가 다른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구경만 하던 연기금, 국부펀드, 대형 금융기관 이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을 위한 8차선 고속도로가 열리는 순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끝날 때쯤이면 왜 월스트리트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지, 왜 미국이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지, 그리고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계속 주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 고래들도, 기관들도 단타를 친다. 이게 바로 오늘 방송의 핵심인데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클라리티 법안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직 통과된 것도 아니고 기대감 아니냐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어요. 그것도 생각보다 큰 표 차이로 통과를 했죠. 찬성 15, 반대 9, 단순 통과가 아닙니다. 이 비교적 여유 있게 통과를 한 거고요. 여기서 또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만약 이 법안이 정말 위험한 법안이었다면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이렇게 쉽게 통과시켰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정치권은 이 비트코인을 막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논의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치권은 원래 자주 싸워요.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매일 싸웁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관련 법안은 점점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죠. 왜냐하면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국익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미국이 AI 패권 잡으려고 수천조 원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패권 잡으려고 싸우고 있죠. 근데 에너지 패권도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디지털 금융 패권만 포기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단순히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미래 금융 시스템을 선정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뉴스를 선반영하고요. 정식 통과되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진짜 큰 돈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고, 그래서 지금 이 상원은행위원회 통과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비트코인 ETF 승인 직전 분위기가 떠오르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설마 되겠어?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결국 승인됐고 그 이후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클라리티 법안도 저는 비슷한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이 시장이 결과가 나올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움직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법안이 완전히 끝났느냐가 아니라 이 미국이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넣겠다는 방향을 이미 공개적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이고요. 자, 여기에서 진짜 돈, 여러분 진짜 돈이 언제 움직일까요? 바로 뉴스에 나오고 움직일까요?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뉴스에 나오기 전에 움직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월스트리트가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도 비트코인이 오를까? 안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는 이미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바로 대규모 인력 채용입니다.
뭐 JP모건,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금융 공룡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자산 전문 인력을 공격적으로 채용을 했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월급 수억 원짜리 인력을 뽑는데 이유가 없을까요? 그냥 연구하려고 뭐 그냥 호기심 때문에 절대 아니죠. 바로 돈이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비 활동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미국은 돈이 움직이면 법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기 전에 항상 로비가 움직입니다. 지금 보면 100개 이상의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뭐 사랑해서 뭐 아니죠.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금융회사는 수수료를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거래가 많아질수록 돈을 벌고 자금이 들어올수록 돈을 벌고 ETF가 커질수록 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법이 통과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들도 사실은 월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행 인프라 통합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비트코인을 사려면 거래소 가입하고 지갑 만들고 전송하고 굉장히 복잡했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은행 앱에서 주식 사고, 채권 사고, 비트코인 사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 밖에 있었던 자산이었다면 이제는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한 매집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아직 가격만 보고 있는데 월가는 사람을 뽑고 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큰 돈은 가격이 오르고 나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준비합니다. 그리고 지금 월스트리트가 보여주는 모습은 비트코인을 살 준비가 아니라 바로 비트코인 시대를 준비하는 모습에 더 가깝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사기 전에 사람을 뽑았고요. 은행들은 비트코인을 팔기 전에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돈은 가격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트럼프 발언도 굉장히 강하죠. 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이 중국에게 뒤치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단순한 코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패권 경쟁 이야기입니다. 이 AI, 뭐 반도체, 에너지, 모든 경쟁,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 금융 경쟁 차례입니다. 미국은 절대 이 시장을 중국에게 넘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단순히 투자 상품으로 보지 않고 바로 미래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관점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비트코인을 달러 기준으로 보죠. 비트코인 뭐 10만 달러, 15만 달러, 20만 달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달러는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 자로 키를 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키가 큰 건지 아니면 자가 늘어난 건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실제 그 구매력을 측정할 때 이 금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은 수천 년 동안 가치 조정 수단 역할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가 가격 차트가 아니고요. 바로 비트코인 금 차트입니다. 즉 비트코인 한 개로 금을 얼마나 살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여기 이제 점선 보이시죠? 이 점선이 바로 2017년의 강세장의 최고점 구간입니다. 최고점 구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비트코인 신고점 나왔잖아요. 뭐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금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막 2017년에 이 고점을 회복한 수준이고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비트코인 가격은 신고점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제 겨우 과거 고점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에 비트코인 한 개로 금 16개를 살 수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지금도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달러 가격은 훨씬 올라가는데 구매력은 이제 겨우 그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차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이 달러 가격만 보지만 진짜 큰 소두는 이제 구매력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비트코인이 금 대비 정고점을 돌파한 이후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가 나왔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구간 근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다는 진짜 강세장이 시작되려는 위치일 수도 있다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투자하시면서 착각하는 게 있죠. 비트코인이 오르려면 주식 자금이 빠져서 들어야 하고 또 부동산 자금이 빠져서 들어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시는데 근데 지금 시장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바로 파이를 뺏어오는 게 아니라 파이 자체가 지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부는 460조 정도 달러 규모 수준인데 2030년 10년 뒤에는 거의 2배죠. 860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무려 400조, 2배 가까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여기에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그 새롭게 늘어나는 자금 중 한 1%만 비트코인을 들어와도 비트코인 시장은 지금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됩니다. 과거에는 주식, 부동산, 채권 뭐 이 정도가 투자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비트코인이 하나의 자산군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흐름을 만드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바로 ETF, 연기금, 쿠프펀드, 월스트리트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이 작은 시장에서 점유율 싸움을 하는 자산이 아니라 앞으로 커질 글로벌 자산 시장의 일부를 흡수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보다 돈의 흐름을 먼저 본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돈의 흐름은 비트코인 쪽으로 조금씩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 경쟁자가 망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시장이 커지고 새로운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이 비트코인을 선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숫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0.25%. 지금 전 세계 부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0.25%, 1%도 아닙니다. 아직 0.25%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하는데 비트코인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하는데 시장 전체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아직 1%도 확보하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끝나가는 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는 시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만약 비트코인이 점유율이 0.25에서 1%만 돼도 어떻게 될까? 단순 계산으로만 지금보다 몇 배 더 큰 시장이 되겠죠. 4배. 그런데 지금은 ETF가 막 열렸고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연기금, 극부펀드는 이제 검토 단계입니다. 즉 지금 시장은 이 성숙한 시장이 아니라 바로 채택이 시작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저는 가격보다 이 점유율을 먼저 봅니다. 이 가격은 이미 많이 올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점유율 자체는 너무 낮아요. 그래서 지금 상승장이 끝이 아니라 이 메인스트림 지집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0.2%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비트코인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좀 이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위험한 자산이라면 왜 돈 냄새 잘 맡는 사람들은 계속 사고 있을까요? 바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수장인 캐시우드는 2030년까지 비트코인 10배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죠? 이 기간 채택, ETF, 국부펀드, 연기금, 그리고 이 디지털 자산 시대 이러한 변화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향하는 돈의 방향을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도 지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알겠는데 대형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뭐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는 알겠는데 뭐 그럼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방향이 위를 향하고 있어도 그 과정은 굉장히 거칠게 움직이죠. 뭐 10% 오르고 15% 빠지고 다시 20% 오르고 뭐 30% 빠지고 계속 흔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버티는 투자보다는 대응하는 투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거 당연히 좋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단타 트레이딩을 병행하면서 매일 조금씩 수익을 쌓아가야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정보방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큰 방향은 따라가되 중간중간 나오는 변동성을 활용해서 짧게 대응하는 전략들을 계속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재미있는 건 또 개인 투자자들은 버틴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고래들은 버티지 않죠. 고래들도 계속 사고 팔고 수익 실현하고 다시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와 타점 궁금하신 분들, 실제로 단타 트레이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방송 아래 이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지금 카메라 딱 켜시고 QR코드 인식해서 1대1 채팅만 들어오신 후에 저도 정보 받으면서 단타 트레이딩 병행하고 싶습니다. 뭐 이 시장에 대응하면서 수익 보고 싶습니다. 여만 남겨주시면 차근차근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또 유튜브 시청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상단 링크 클릭하셔서 1대1 채팅방까지 클릭하신 후에 저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보 받으면서 뭐 단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비트코인 움직이는 또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요? 뭐 반감기, 뭐 ETF 기가 다 중요하죠. 근데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건 돈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풀리느냐. 지금 보시면 이제 글로벌 통화 공급량이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니까 언제가 떠오릅니까? 바로 이 코로나 시기죠.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주식 폭등하고 뭐 부동산 폭등하고 비트코인도 폭등했죠. 왜 그랬을까요? 돈이 넘쳤기 때문이에요. 돈이 부족하면 자산이 빠지고 돈이 넘치면 자산이 오릅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유동성이 늘어나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죠. 그래서 저는 가격보다 이 돈의 흐름을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또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없으면 못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법적 기준이 애매했고 연기금, 국부, 대형, 뭐 금융기관 이런 데도 아무데도 못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클라리티 법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이 법안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지금까지는 비포장도로였지만 이제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고속도로가 열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또 재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암호화폐는 스캠이다. 처음 들으면은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인데, 근데 저는 이 말을 굉장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코인 시장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과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구조가 다르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코인이 수천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코인이 몇 개나 될까요? 100개, 뭐 50개, 뭐 10개? 10개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바로 이 다음 슬라이드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좀 가장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알트코인들, 뭐 사전 채굴, VC 투자, 내부자, 뭐 물량, 거래소, 상장 마케팅 뭐 이런 구조로 움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초기 투자자들은 싸게 사고 개인 투자자들은 비싸게 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알트코인을 뭐 완전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뭐 알트코인은 그냥 사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알트코인은 사실 너무나 대형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청자님들 계좌 보면 대부분 손실이 비트코인이 아닐 겁니다. 바로 이름도 생소한 이 알트코인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의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를 만드는 자산과 기대감을 파는 자산.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탈중앙성, ETF, 기간채택, 뭐 국가비축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쌓이는데 반면에 알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뭐 새로운 마케팅, 뭐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기대감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실질적인 가치보다는 이 기대감을 가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인데 저는 비트코인은 기준, 이더리움은 흐름, 알트코인은 그냥 하지 말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현실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많은 알트코인들이 몇 년 동안 90%, 95% 그 이상 하락을 했죠. 상장 폐지까지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상승하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싼 코인이라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가격이 싼 것과 가치가 싼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오히려 진짜 강한 자산은 비싸 보여도 계속 비싸집니다. 이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 비트코인이 구명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있죠.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화폐 가치 또한 또 계속 희석이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2100만 개입니다. 누구도 추가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단순히 뭐 투자 상품으로 보지 않고 가치를 지키는 자산으로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누가 돈을 벌까요?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런 더 강한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시장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문제가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겠죠.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과거에는 국가가 화폐를 독점을 했지만 은행의 금융을 독점을 했지만 그 중앙국연이 모든 것을 통제를 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정보의 민주화를 만들었듯이 이 바로 비트코인이 돈의 민주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단순 투자 상품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시작으로 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지는 않을 거고요. 하지만 변화는 항상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월간은 왜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을 모을까요?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더리움을 그냥 알트코인 뭐 1등 대장으로 생각하시는데 근데 월간은 다르게 봅니다. 바로 이 토크나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펀드, 실물자산 이런 것들이 다 블록체인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장 강력한 플랫폼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이더리움이고요. 그래서 ETF도 승인됐고 기관 자금도 들어오고 있고 나스닥, SEC, 월가까지도 지금 계속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바로 이더리움은 디지털 금융의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즘철 가장 좀 많이 하는 질문인데 이더리움 끝난 거 아니야? 뭐 왜 안 가? 뭐 그런데 시장이 원래 그런 겁니다. 주인공은 계속 바뀌고요. 어떤 시기에는 비트코인이 가고 또 어떤 시기에는 이더리움이 갑니다. 또 어떤 시기에는 특정 섹터가 가죠. 중요한 건 지금 안 가는가가 아니라 왜 안 가는가입니다. 저는 이더리움을 죽은 자산이라기보다는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자산에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시산도 비싸다 보고요. 또 오늘 방송의 좀 핵심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고래는 무조건 장기 투자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고래도 수익 실현합니다. 고래도 매도하고요. 고래도 다시 삽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400억 원 규모의 수익 실현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고래가 이더리움을 버렸다가 아닙니다. 고래도 대응한다입니다. 여러분이 좀 어떠신가요? 수익이 나면 더 욕심이 나고 손실이 나면 공포에 팔지 않나요? 근데 고래는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방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맞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래도 단타를 치는데 개인이 무조건 버티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인 시장은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현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횡보세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양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좀 실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좀 거시 경제를 받고 정책을 받고 이제 기간을 봤습니다. 이제 좀 시장의 현재 위치를 봐야 되는데요.
이 방향은 계속 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은 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털고 올리고 털고 올리고 털고 올리고 계속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죠. 하지만 저점은 이렇게 아래서 보시면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사고 좋은 자리에 수익이 나면 매도해서 수익을 일부 챙기고 다시 기회를 기다렸다가 또 사고 다시 또 수익이 나면 일부 챙기고 이런 식으로 다시 기회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결국 시장은 이러한 방향보다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뭐 오를 때만 관심을 갖는데 사실 그런데 진짜 구에는 이렇게 오르기 전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제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방향을 보고 계속 우상할 거지만 이 단타는 이러한 여러 가지 타점들, 이러한 구간들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둘 중 하나만 하면 안 되고요. 저는 이렇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DCA 전략으로 차근차근 장기 축적하면서 모아가시면서 결국 이러한 타점들을 보면서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조금씩 낼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뭐 팀방 리뷰 현황인데요. 저희 지금 실제로 이런 차트 분석을 합니다. 차트 분석을 하고 뭐 단순히 뭐 오른다 내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어디서 진입하고 또 어디서 수익을 생기고 또 어디서 다시 기다릴지 그런 대응 전략을 좀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매일 매 순간 기회를 주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그 기회를 볼 수 있느냐, 기회를 볼 수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투자를 할 때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절대로 이 시장에서 혼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 차트를 보면 흔들리기 때문인데 혼자 뉴스를 보면 더 흔들리죠. 불안하고 막 혼자 대응하면 또 놓치는 게 많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팀원분과 계속 소통하면서 시장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정보보다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하이브리드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인데요. 그리고 6월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시간 대응 가능한 정보들 알려주실 예정일까요? 네, 물론입니다. 좀 방송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클라리티 법안, 뭐 기간 자금, 유동성 확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저는 장기적 방향성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절대 쉽지 않을 거고요. 중간에 흔들고, 중간에 조정 주고, 중간에 공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바로 대응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고래도 기간도 단타를 칩니다. 고래도 수익 실현을 합니다. 고래도 다시 모으고.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버티기만 하거나 공포에 던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는 매일 이렇게 고래의 움직임, 유동성,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차트 흐름, 단타 포지션까지 분석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죠? 화면에 이렇게 저희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 QR코드를 이제 스캔하신 후에 이 채팅방에 1대1로 들어오셔서 방송 보고 왔습니다. 저도 태양 전문가님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드리는 이 시장 분석 자료, 대응 전략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방송 보시면 시청해 주시고요. 신청해 주시고요. 노트북 시청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이 영상 고정 댓글 상단에 이렇게 링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링크 클릭하신 후에 이렇게 1대1 채팅만 열리시면 1대1 오픈 채팅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올해 시장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대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장입니다. 꼭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반기가 오기 전에 우리 태양 전문가님과 함께 코인에 대한 공부 제대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